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시험 예상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로소득자 갑시에 보험료 지출 내역을 토대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액,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액과 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2017년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험료 공제액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즉 국민연금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 이자 비용 공제, 2년 주특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저특법상 소득공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보험료 공제로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고용보험료 4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분 건강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갑시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25만원이고 회사 부담분 25만원 이렇게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회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갑시가 부담할 이 부분 25만원 이것은 보험료 납부액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부담해줬기 때문에 이 25만원을 총급여에 포함시켜 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은 이 2가지 더한 65만원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별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생명보험료 같은 경우에 만기에 환급받은 금액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즉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5만원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35만원. 다음 자동차 보험료. 보험 기간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입일을 기준으로 2015년도에 공제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도 34만원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입니다. 상해보험료는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인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친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장애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장성 보험 100만원 한도로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를 12%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15만원이 되고 여기 35만원에다가 34만원 다음 69만원이거든요. 69만원 곱하기 12%면 82,800원이 나옵니다. 이게 82,800원. 그러면은 둘이 더해주면은 세액공제액은 232,800원이 나옵니다. 232,800원.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이고 첫 번째 답은 65만원, 두 번째 답은 세액공제액으로 22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소득 자료가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부금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는 문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부금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소득 금액. 기준소득 금액을 보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혹시 이렇게 돼 있죠. 종합소득 금액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자소득 금액 2천만 원은 산출세 계산 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그리고 잔액 6천만 원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분리과세 된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별표시 2번 보시면 법정기부금 중 820만 원과 지정기부금 5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1억 3천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2천만 원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억 3천에는 이미 이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은 법정기부금 820만 원 더해 주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500만 원 더해 줍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2월 결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계산하면은 1억 2,32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320만 원. 이게 이제 기준 소득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준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100%,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단체 이외에는 30%,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10%를 범위 내로 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법정 기부금 보겠습니다. 법정 기부금 보시면은 국방헌금은 국가에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입니다. 25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입니다. 장학단체는.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은 수재지 않습니까? 수재 천재지변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650만 원 더해주고 680만 원. 그리고 사립대학교의 시설비, 사립대학교는 시교 연장,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이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향후의 기부금의 경우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 불산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별표시 국방헌금 250만 원 본인이 지출한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거랍니다. 괜찮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얼마냐면은 250만 원 더하기 680만 원 더하기 90만 원 해서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장학단체 기부금 3천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법정 기부금 820만 원과 지정 기부금 500만 원을 필요 경비에 산입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 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먼저
법정기부금 1020만원은 이 기준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기부금은 한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억 2,320만원 기준소득금액 마이너스 법정기부금 인정받은 거 1,020만원을 빼고 나서 이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지정기부금이 공제가 가능한 거죠.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억 2,320만원 마이너스 1,020만원 하면 1억 1,300만원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30%를 하면은 3,300, 이 금액이 3,39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390만원이 3,0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정기부금도 다 공제 대상이 되고 법정기부금도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번째, 세액공제 대상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 1,020만원에서는 820만원을 빼주고 820만원 그 다음 더하기 3,000만원 중에서는 500만원을 빼줍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그러고 나면은 얼마가 남냐면은 1,020만원 마이너스 82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그러면 2,700만원이 나옵니다. 2,700만원 2,7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할 때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액기부금이다 해가지고 30%를 필요경비로 30%를 세액공제해 주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이하까지는 15%를 세액공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 15%인 2천만원에 15% 하면은 곱하기 2.15 하면은 300만원이 나오고 이쪽이 3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초과한 700만원에 대해서는 700만원 곱하기 30%면 210만원이 나옵니다. 이쪽은 210만원 그래서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510만원이 나옵니다. 510만원 510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510만원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있지 않습니까? 산출세액에서 2,290만원에서 빼기 2,290만원 곱하기 종합소득금액 1억 3천분의 사업소득금액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원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이 2,290만원 이 산출세액 중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그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나누기 1억 3천 곱하기 2,290만원 빼기를 2,290만원 그러면은 이 금액이 1,409만2천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도보다는 미달하니까 510만원을 다 세액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시의 종합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인데 2015년도 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조금 전에도 배웠습니다만 우리 건강보험료 관련된 소득공제였죠.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 관련된 소득공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특별소득공제로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시면은 건강보험료 관련된 공제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부친, 75세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가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장애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갑과 부양가족의 나이는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2015년도 말 현재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도 75세니까 부양가족도 되고 경로우대도 되고 배우자는 45세 배우자는 뭐 배우자 공제 되고 장남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다 됩니다. 차남도 되고 장녀는 22세니까 안 되겠네요.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 내역 보시면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갑이 갑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이것은 연금보험료 공제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아니죠. 인적공제 그 다음에 2년 연금보험료 공제 그때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갑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이게 이제 특별소득공제 항목이죠.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1번, 의료비 공제가 2번, 교육비 공제가 3번 이런다면 이것은 1번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질병치료비 지출액, 의료비죠. 의료비 2번. 배우자 성형수술 비용은 안 됩니다. 건강이라든지 치료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은 되지 않습니다. 부친의 보청기 구입비, 부친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되고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납부액, 대학교 수업료는 장남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육비, 배우자의 영어학원비 납부액, 배우자의 영어학원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영어학원 배우자 소득 있습니까? 소득은 없는데 공교육비 관련된 교육비만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원비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유치원생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거기에는 공교육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사교육 일부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영어 학원비는 사교육으로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 그 다음에 교육비 관련된 아니면 의료비 관련된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는 그렇게 되어 있죠.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면서 부친의 의료비는 이제 일단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더하기 장녀의 질병치료비 이것은 본인의 총 급여액 5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3%를 빼주죠. 그러니까 이게 400만 원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합니다. 이 금액에 의료비 15%를 해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0.03 그러면 3%는 150만 원이 되거든요. 150만 원을 빼주었죠. 400만 원에서 빼면은 250만 원이 나옵니다. 250만 원에다 80만 원을 더하면은 33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330만 원. 330만 원에 15% 그래서 49만 5천 원이 됩니다. 49만 5천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는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지출됐다 하더라도 9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15%입니다.
그러면은 900만원 곱하기 15% 하면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135만원. 그래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135만원, 의료비 세액 공제는 49만 5천원,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는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퇴직소득 문제입니다. 퇴직소득. 이것은 이 앞전 시간에 풀어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 퇴직소득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하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 1월 달에 입사해서 2017년도 12월에 퇴사한 대표이사, 임원이죠. 갑이 퇴직급여로 5억 400을 받았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은 얼마이냐? 퇴직소득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갑이 근무한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2011년 1월 10일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퇴사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 퇴직금 한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때가 2012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 12월 12개월이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부터 17년이니까 6년간 아닙니까? 6년간이니까 5년이면은 60개월이니까 72개월. 72개월은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퇴직금이 얼마 정도 배분되냐면은 이 5억 400 있지 않습니까? 5억 400을 총 월수로 하면은 84개월분의 72개월 아닙니까? 연수로 하면은 7년분의 1년입니다. 7년분의 1년, 7년분의 6년. 한도 계산이 뒤쪽 부분이 한도 계산 대상이니까 6년을 하면은 얼마냐면은 4억 3,200만 원이 됩니다. 4억 3,200만 원. 4억 3,200만 원이 되는데 그리고 이 앞쪽 부분은 얼마냐면은 5억 400에서 빼면은 504 마이너스 432 빼면은 7,200만 원이 되거든요. 7,200만 원. 이제 이 7,200만 원은 여기 보시면은 정관 규정에 의해서 2011년 12월 31일 날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서는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7,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인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면 됩니다. 이 2011년도 이 앞쪽 부분 한도 없는 거. 근데 이쪽 한도 있는 부분은 한도 금액까지만 퇴직금으로 봐주기 때문에 한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3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인 1억 2천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가 6년이죠. 여기서 6년이니까 12분의 72개월 6년 월할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6년 곱하기 그 전에 6년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평균 연평균 환산은 1억 2천인데 이것에 임원은 10%, 그 다음에 종업원은 12분의 1 이렇게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근속 연수가 7년입니다. 아니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3배수까지 한도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연이 딱 다행히 떨어져 갖고 6년으로 하지만 만약에 월할이 있을 경우에는 12분의 72개월, 73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니까 1억 1200만 원에다가 6배. 1200만 원 곱하기 6배 곱하기 6년 곱하기 3배. 그러면 2억 1600이 나오거든요. 이게 2억 1600. 그래서 요 한도가 적용되는 요 뒤쪽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2억 1600이고 이 앞쪽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을 더하면은 얼마냐면은 7200. 2억 8800이 나옵니다. 2억 8800. 2억 8800. 이 금액이 해당 임원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그러면은 5억 400 중에서 2억 88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으로 주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